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효섭 TV조선 보도해설 고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유시민은 왜로 잡으셨던데요. 요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좀 거세게 비판해서 하는 말마다 논란이 일으키고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그제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생방송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 이재명 그들이 하는 행동은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한 것이다. 그래서 난동 이퀄 대통령의 기획작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하고 어물전에서는 비린내가 나기 마련인데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이대로 가면 썩은 내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주 격한 발언들은 사실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 이른바 ABC-론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B그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당시에 이거 무슨 갈라치기 하는 거냐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을 받았죠. 그다음에 6월 달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여당의 핵심 지지층은 그 지지층에 넓히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증축을 원했는데 이 대통령은 무리하게 지금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5일에는 이 대통령이 선택한 정치적 노선은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놨고 아주 친명에 우리가 시체말로 말하듯이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야권에서 나오는 비판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것 그렇죠. 같은데 이 대통령이나 친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격하죠. 우선 이제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좀 직접적인 어떤 대응을 삼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ABC-론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SNS 글을 통해서 정치는 현실이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념과 가치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제 편가르기를 좀 경계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반박을 한 거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반격을 하거나 어떤 비판 발언을 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제 이른바 친명계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사이비 예언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준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죄송합니다. 독재 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중권 교수가 이제 진보의 대표적인 스피커였는데 나중에는 보수 진영 내지는 중도 보수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 진중권 교수가 섰던 자리에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서 있는 듯하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니까 DJ계의 그러니까 동교동계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고장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어서 국민에게 호응이 없는 것 같다. 유시민의 메아리는 여기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아주 독하게 또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친명계 반응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어떨지 조금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유 작가가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태세 전환해서 발언이 극단적으로까지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여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을 완전히 해체를 해야 되고 일말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은 듯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이제 친노 그다음에 친문의 일각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 취소를 그다음에 검찰의 보안 사건 유지하고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약간 음모론적인 그런 주장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좀 더 속을 뒤집어
더 보면, 그러니까 속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친노 친문이 지금 현재 과거의 진보 정치의 어떤 줄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뒤집으려고 한다. 이른바 신 이재명 노선, 그러니까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로까지 지지층을 확장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 진보 정치 세력의 주류를 갖다가 뒤엎어서 친 이재명 세력이 주류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건 이른바 이제 권력 다툼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주류 내지는 그다음에 권력의 어떤 그 핵심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민주당의 당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친명 세력에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더해서는 결국 다음 대선에서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을 잡고 있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다시 친노 친문의 주류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런 거 굉장히 불리한 노선이니까 그건 안 돼야 된다. 오늘 조선일보가 그런 해설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에서는 혹시 유시민 작가가 이제 친노 친문하고 연계가 돼 있고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혁신당 전 대표를 다음 대권 주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신 이재명 노선이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선 거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물론 유시민 작가와 친한 분들은 그런 관측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깝게는 전당대회, 멀게는 이제 다음 대선을 놓고 진영 갈등을 벌인다 이렇게 권력 다툼이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강성 친명계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이 친노 친문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 아까 조국 전 대표도 말씀하셨고 문조 털레유 이런 그렇습니다. 멸칭으로 좀 공격을 해왔는데 눈에 띄는 거는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점점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문조 털레유 중에 나머지 인사들은 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령 그중에서 이제 내죠. 정청래 전 대표.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의 유력 주자입니다. 당연히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될 곳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묵시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거냐 이런 지금 관측을 낳고 있는데 자기의 당권 경쟁의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을 갖다가 호소할 수 있는 강성 지지자들한테 먹히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안 하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전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현실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눈길을 끈 건 김어준 씨가 결국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 당권 역시 경쟁자인데 그 탄핵 투표와 관련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를 갖다한테 면죄부를 줬다. 그렇다면 이건 말을 갈아탄 거냐.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말을 갈아탄 거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김어준 씨가 유시민 작가의 이런 격한 발언에 대해서 전혀 비판도 하지 않고 동조도 하지 않고 사실상 이걸 지켜보고만 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김어준의 말 갈아타기의 연장선상이냐. 지금 이런 관측까지 낳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고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